마켓 비하인드는 또 마침 딱 오늘 여러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고 싶은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또 좋아하시는 유동원 유한타증권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아침에 오시면 오늘 뉴욕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네. 그거 앞서서 네. 이번 대선 어떻게 보셨어요? 이 총평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상을 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예, 뭐 운 좋게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만약에 제가 여러 방송을 하면서 또는 이제 강연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그렇죠. 계속해서 들고 가시고 좋은 종목을 계속 사 모으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이 대선이 있기 전에 좀 팔아놓으면 안 되겠냐. 예, 불안하다. 예, 불안하다. 예,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한국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미국은 S&P 500 같은 경우에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가장 많이 오른 날 증시를 안 들고 있으면 한 10번만 그렇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이 지금 복리가 미국 증시가 거의 10% 가까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게 3%로 떨어집니다. 3분의 1 토막 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샀다 팔았다를 하는 게 안 좋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뭐 대선 끝나고 나서 폭등을 할지 폭락을 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기업의 펀더멘탈에 맞추어서 좋아하는 종목이나 매력 있는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됐기 되고, 때문에 예, 환율이 어떻게 될지, 그렇죠. 또 우리나라의 금리가 어떻게 될지, 예. 이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렇죠. 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수출이 또 어떻게 될지 예. 많은 부분을 짚어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너무 단기적으로 들여다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방송을 좀 시작하고 싶네요. 예. 사실은 이번 대선이 이제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네. 크게 이길 것이다 이런 걸 예상을 하셨다. 앞서 좀 뭐 운이 좋다는 표현을 하셨지만 또 저희가 이제 보지 못하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더 많이 보실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저희들보다는 조금 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이제 좀 앞서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이번에 뭐 짧게 대선 관련해서 한 마디만 더 여쭤보면은. 뭐 좀 어떤 것들이 좀 이제 본부장님한테는 미리 조금 그런 팁을 얻게 된 배경이 됐습니까? 우선 제가 트럼프가 뭐 그 동문이긴 하지만 엄청 그 선배이긴 하지만 이분에 대한 성향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한테 정말 안 좋잖아요. 좀 그렇죠. 네, 부담스럽죠. 예, 부담스럽죠. 예, 뭐 군사비 더 내놔라부터 시작해서 예, 온쇼링 해라 예, 등등 뭐 세금 엄청나게 때릴 거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워낙 또 성향이 강하시다 보니까 예, 참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반면에 이 해리스가 얘기하는 걸 듣고 있으면 도대체 알맹이가 뭐야?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야? 예. 이런 거죠 결국은. 네.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국 시민들도 대부분이 그렇게 느꼈었겠죠. 그게 투표 결과로 반영이 된 네. 거다. 그래서 그 겉보기로 포장하는 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인도 그리고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인도, 아버지가 흑인.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유색인종 국가 이제 다 커버하고 네. 또 여성. 정말 맞아요. 겉으로 너무너무 좋았는데 만약에 그 내용이 굉장히 퀄리티가 있었다면 이렇게 안 됐겠죠. 예. 그리고 제가 들여다보는 이 여성 그 유색인종으로 봤었을 때는 오바마의 그 부인이신 미셸 오바마. 너무나 틀려요. 두 분을 딱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 그래서 미셸 나오게 하려고 애를 그렇죠. 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트럼프의 그러니까 이제 부각됐던 거죠. 네, 예, 네. 그분의 성향과 그분의 이 뭐라 그럴까요? 짐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 있어 보이잖아요.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참 황당한 얘기지만 한 달 전에 꿈을 꿨어요. 예,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걸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정말 강연을 수십 개를 다니고 있어요. 네. 준비해야 된다고. 그럼 오늘 이제 그 준비해야 된다는 그 강연 말씀 뭐 다 들을 수는 없지만 네. 그 핵심 내용들은 오늘 본부장님께서 오셔서 네. 일부를 좀 전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좀 하나하나 좀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시장이 반응을 한 거는 본부장님이 늘 말씀하셨던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일종의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줬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거죠. 네.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정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죠. 무엇을 할 건지에 네. 있어서. 그 관세를 급등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법인세를 인하한다. 그럼 이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국 기업들만 좋다. 그런 거죠. 당연히 미국 주식 시장은 기업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앞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주식시장이 빠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미국의 기업들의 ROE가 S&P 500 기준으로 최소 2% 정도, 많이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7% 정도 올라간다. ROE가 1%, 2%, 3% 오르는 건요 정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지금 중요한 부분은 과거에 이제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공화당이 훨씬 기업 위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더 반응이 훨씬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S&P 500을 1928년부터 2016년 보면은 선거가 있었던 해에 보시면은 이 리퍼블리칸, 그러니까 공화당이 당선이 됐었을 때 상승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네요. 15%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요. 민주당은 7.6%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수준이란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박스가 3개인데 왼쪽 제일 위에 박스를 보시면 됩니다. 좀 사이즈가 작긴 잘 안 한데요. 보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걸 또 더해서 당연히 이제 트럼프는 공화당이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을 때의 시장 움직임을 보시면 딱 당선이 됐었을 때는 정말 다들 뭐지? 이렇게 하면서 장이 급락했어요. 그게 2016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저기 차트에 나와 있듯이 이제 노란색인데요. 엄청나게 1년 차에 더 많이 올랐어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5.7% 상승하는데 19%나 상승을 했으니까. 그리고 2년 차가 좀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되돌리고 3년 차에 폭등을 했고요. 또 4년 차에도 사실 저기 차트가 잘 안 보입니다만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S&P 500 평균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게 트럼프 1기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 올해가 2024년이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연초 대비해서 정말 가장 많이 오른 선거해예요. 그렇죠. 지금 파란색 짙은 색이니까.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예견하냐면 미국 증시가 앞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도 상당히 강할 거다. 근데 얼마나 강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펀더멘털을 들여다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게 기업 이익이 얼마나 상승을 할 건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업종의 기업 이익이 많이 상승할 건지를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어떤 펀더멘털적인 부분으로서 보면서 트럼프가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뭐 간단하게 딱 생각해 보시면 도대체 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옆에 딱 붙어서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미국한테는 정말 호재지만 우리한테는 정말 호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만약에 자율주행에 성공을 하고 테슬라가 전 세계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애플 핸드폰을 쓰는 것처럼 테슬라 자동차를 사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 차트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올해도 S&P 500이 대선 있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식 투자에 익숙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또 이제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본부장님 싫어하겠지만 근데 올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또 많이 올라갈까요? 라는 또 약간의 그런 불안감을 또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단기 위주 또는 뭐 예를 들어서 1년, 2년 상승하면 또 1년, 2년 급락하고 그리고 상승 하락의 폭이 뭐 100% 상승하고 50% 하락하고 이런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벌써 32년 차지만 정말 많습니다. 유일하게 그렇지 않고 계속 상승을 했던 시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2년부터 2008년 요때였습니다. 4년 연속으로.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큰 위기가 그렇죠, 터졌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미국 증시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한국 증시에 익숙하다 보니까 미국 증시를 한국 증시처럼 들여다보려는 성향이 있단 말이죠. 맞아요. 예. 그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되돌아온 게 11년 지나고 이제 12년 차인데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미국 투자는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 예. 예,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앞장서 나간단 그러겠죠. 말이죠. 이게 무슨 예. 얘기냐면 미국은 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산업인 AI 산업에 있어서 네. 절대로 패권을 놓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예, 어떠한 방향이라도 이것을 키울 거고요. 이게 정말 앞으로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거다라고 그렇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AI를 전략적 무기로 만든다. 예, 전 세계에. 예, 그래서 그만큼 미국이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얻을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가고 있어요. 마치 소위 말하는 이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 원유를 장악했었던 예. 1970년대처럼 똑같이 이게 그런 식으로. AI입니다. 이제는 예. AI다. 네. 그래서 이 AI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 트럼프 해러스 수혜 업종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자, 다음 보시고요. 예. 띄워주시면 물론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거 뭐 전통 에너지, 금융 정책, 방산 이런 종목들이 다 오르긴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공통적으로 있던 트럼프든 해러스든 간에 AI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반도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메모리 쪽 말고요. 미국 반도체 지수는 메모리가 아닙니다. 비메모리 쪽이 네,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TSMC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우리 쪽 메모리가 아니라. 뭐 또는 엔비디아, 뭐 이런. AMD 뭐 등등등. 예, 예, 예. 거의 급등을 했고요. 네. 예. 뭐 물론 그 반도체법이 폐지된다 그러면서 걱정할 수, 근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가장 중요한 거 무기를 갖다가 갑자기 뭐 무기 해제 이런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AI에 대한 투자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2023년에 주요 6개국 AI 투자 동향을 보시면 예. 예, 미국이 월등하게 1등이고요. 사실 이 숫자도요. 전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보고 있으면 자, AI를 구동을 하려면요. 데이터 센터가 인프라입니다. 그렇죠. 일단 그게 시작이죠. 이제 그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깔리고 있느냐? 다 미국이에요. 거의 80~90%가 미국에 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산업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죠. 예, 예. 어제 주가 움직이는 거 보시면은요. 미국의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팔란티어니 뭐 이런 회사들 팔란티어, 네. 뭐 앱러빙, 뭐 제타 홀딩스 뭐 등등등 정말 많은 종목들이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네,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간다. 옛날에는 하드웨어 깔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였는데 그게 닷컴 버블 이 사이클이 때이고. 20년짜리였는데 네. 이번에는 그냥 아주 압축시켜서 네. 5년 이 정도를 두 개가 다 갑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가장 기술력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나올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네. 예. 그게 지금 테슬라가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자, 그런 가운데서 미국의 사이클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1년 됐다고 했죠. 한국 들어온 지가. 네. 정확하게 지금 딱 미국의 상승 사이클 주기와 맞물려요.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박스에 있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저게 지금 12년 됐는데 저게 계속 더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저렇게 옆으로 그 횡보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요. 오려면 아직 멀었다. 예, 올려면 멀었다. 얼마나 남았냐? 그게 최소 4년 정도 남았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카운팅입니까? 2015년부터? 네, 그러면 4년. 5, 6, 7, 8, 28년 얘기네요. 예. 그래서 그게 바로 AI 사이클과 또 맞물려요. 아, 저는 지금은 우리가 못 쫓아갔기 때문에 미국의 AI 관련된 종목들, 소프트웨어 종목들 그런 것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정리를 하면 그동안에는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하드웨어 쪽에 우리가 뭐 빅테크들이 주로 이제 그렇고 하니까 그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왔다 치면 이제는 빅테크는 그대로고 네.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들까지 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AI와 관련된 조금 더 집중적인 투자가 적어도 앞으로 4, 5년, 2018년까지 필요하다. 이런 거죠. 자, 하드웨어 깔릴 때는 하드웨어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깔릴 때가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 나왔거든요. 아마존,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네. 뭐 페이스북 예, 등등등. 그게 예. 소프트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서비스를 주는 거니까. 애플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자, 이제 AI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종목 공룡이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종목들이 아닌 데서. 그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 깔려 있고 그걸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나올 거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 하나가 뭘까요? 테슬라겠죠. 왜? FSD. 완전 자율주행 이거 예, 때문에. 그게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종목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거는 아니고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업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 소프트웨어에 관련돼서 누가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느냐를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겨우다 여기는 또 CEO가 뭐 지금 새 대통령하고 찰떡궁합인 사람이 더더군다나. 네. 참 이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좀 앞서 좀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는 뭐 트럼프 해리스 뭐 수혜주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끝난 얘기고 네. 지금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그 박스에 있었던 그러니까 수혜 업종 박스에 이제 본부장이 준비했었던 그 박스에서 사실은 지금 AI 얘기 하나만 한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AI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좀 되고 네. 앞서 처음에 본부장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환율이나 금리나 이런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처음부터 저희 이제 본부장님 요 방송을 보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그거가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거를 맞아. 길지는 못하지만 길게 말씀 못 하시더라도 짧게라도 좀 인사이트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결국은 미국은 경제 성장률을 크게 끌어올리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예. 재정을 지금 많이 쓸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럼 재정을 많이 쓰면 금리가 빨리 많이 오르죠, 떨어지지 오르죠. 못합니다. 예. 예,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사이클이 들어오면서 인플레이션을 좀 낮춰줄 거니까. 아 예, 그러면은 예,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흔한 말로 뭐 국채가 영청 뛸 거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까지 그거는 걱정하지 아닐 것 않는다. 예. 같은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훨씬 낮아요. 그렇죠. 여기다 금리를 또 한 번 내렸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환율이 절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든다. 우리나라 환율이 미국 달러 대비해서. 오히려.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벌써 그렇기 때문에 1,400원 지금 넘어갈까 말까 하는 거고요. 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의 민간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미국에 그렇죠. 비해서 가계 부채 미국에 높죠. 비해서 거의 2배 수준입니다. 예. 가계와 기업 부채 기업들, 비율이. 예.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가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점점 더 확대가 됩니다.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분위기가 다를 거란 얘기네요. 예. 미국은 떨어뜨리더라 하더라도 떨어지긴 하는데 천천히 떨어질 천천히 거고. 떨어질 거고. 반면에 우리는 지금 너무 낮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린 건데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일정 부분 달러를 들고 있으셔야 된다. 아, 꼭 주식 투자를 안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어. 예.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미국의 달러 자산으로서 미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종이나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 관련된 쪽에 대한 투자를 해놓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강연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1990년대는 뭐 인터넷 쓰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우리가 미국하고 비교했었을 때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똑같은 거를 요즘에 AI 쓰시는 분, 뭐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챗 GPT 쓰시는 그렇죠, 분 그렇죠. 네. 하면은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의 환율이나 우리나라의 금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확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사실 그게 제일 우리한테는 큰 리스크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니까. 네. 물론 이런 일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생각을 해봅시다. 5년 안에 자율주행이 다 돼요. 네. 그러면 전 세계의 자동차 대수가 급격하게 줄어요. 그렇죠. 굳이 차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그렇죠. 없고. 거기다가 테슬라의
그 소프트웨어를 써야 돼요. 써야 된다. 그러면은 차라리 테슬라를 사지 다른 차를 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테슬라는 그걸도 욕심을 더 내서 그거를 팔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동차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 다른 완성차한테 자동차, 팔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게 지금 나왔어요. 특허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산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에 있어서 네.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 너무 잘하고 있고 우리가 가장 좋은 차를 만들고 있고 예.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만약에 순수출이 얼마나 올라갈지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 네. 얼마나 순수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주식시장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이다. 이쪽에 포커싱이 맞춰져서 가격이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유지에 급급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더 가뜩이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판에 인구도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줄어드는 판에 더 우려가 되네요. 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네. 예, 지금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산업에 투자를 하시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유튜브도 많이 하시고요. 또 강연도 많이 하신다니까 사실 저희 같은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말씀을 더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항상 이제 본부장님 나오면 마지막 질문은 포트폴리오 얘기입니다. 지금 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서 네. 압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으네요. 네. 자, 압축은 우선 국가부터 보겠습니다. 네. 국가는 미국 비중이 높으셔야 됩니다. 미국의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전 세계 한 절반이 안 되는데요. 네.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75%까지 끌어올리셔야 된다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버리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한국의 시가총액은 2%도 안 되는데 7%나 들고 가자라는 것은 상당히 비중을 크게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 이런 쪽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가장 핵심은 미국이다라는 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업종으로 넘어가 주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여전히 IT다. 예. IT 중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58%.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바이오, 그러니까 AI와 연결선 상에 있는 업종들 여기에 대한 투자 비중을 가장 적극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성장주 쪽 왼쪽 중간에 이제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요 박스가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 15%예요. 네. 전기차는 좀 앞서 뭐 테슬라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는데 이게 이제 신재생 쪽은 대표적인 해리스 수혜주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트럼프 이제 당선인은 신재생 쪽에 대해서는 되게 좀 폄하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고 신재생 에너지 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트럼프를 이해하자면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오면 인플레이션을 낮춰준다라는 걸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법이 바뀌는 거라기보다는 이게 방향성이 바뀌는 거죠. 어떤 지원을 할 거냐. 그러니까 똑같이 뭐 석유든 신재생이든 원자력이든 똑같은 지원을 하겠다라는 정책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새로운 에너지원을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뭐 요즘에 나오고 있는 원자력이라든지 SMR 뭐 얘기하시는 거 등등이 뭐 그런 대표적인 게.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종목 선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예,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본부장님 포트폴리오가 전과 지지난주와 아주 뭐 이렇게 달라진 게 없으시거든요. 근데 네. 오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이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이쪽에 IT 쪽에 좀 이게 집중된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오늘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